아바타 2, 제임스 카메론. 거기에 보면은 1포라는 게 나와요. 고래포경 배에 1포, 일본 포경, 이러한 한자로 완전히 뭐 타겟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카메론과 함께 아바타2 제작진이 일본에 이제 홍보하러 갔는데 그 홍보 장소가 돌고래쇼 장소에 초대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신뢰냐 하면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은 경우는 해양 매니아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다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막 잠수함 타고 바다 내려가고 막 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사람한테 돌고래 쇼를 보여줬다? 굉장히 큰 신뢰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어비스나 뭐 타이타닉 같은 작품을 보면은 정말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에 대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해양 환경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나라는 돌고래쇼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 하고 있고 좀 많이 욕을 먹었죠, 일본이 그것 때문에. 일본이 2019년인가 그 세계 포경위원회를 탈퇴했어요, 아베 때. 그래서 맘 놓고 마구잡이로 고래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본 포경의 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시셰퍼드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과격하게 운동을 하거든요. 창시자가 왓슨이라는 사람인데 일본이 봤을 때 이 왓슨은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인터폴에.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을 잡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잡혔어요. 그린란드에서 최근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을 일본으로 인도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 쪽에 인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왓슨 석방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도 갖고 하면서 좀 유럽 쪽에 뭐 브리지트 바르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뭐 이런 사람들 막 연합해가지고 막 석방 운동하고, 또 이게 헐리우드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헐리우드에 대표적으로 방금 언급해드린 제임스 카메론이 빠지면 안 되겠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비롯해서 피어슨 브로스넌 뭐 이런 사람들까지 연합을 해서 왓슨 석방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뭐 당연히 범죄자는 일본에 들어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반응이죠. 이게 예전에 곤 회장하고도 좀 오버랩 되는 게 있잖아요. 곤 회장 일본에 잡혀가지고 정말 힘들게 탈출했잖아요. 좀 이런 부분 보면은 그 당시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 일본 뭐 정치권, 그리고 일본 시민, 국민들까지 다 처벌해야 된다, 곤 회장에 대해서. 그런데 일본 밖의 여론은 또 달랐잖아요. 또 이번 상황도 똑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처벌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 밖에서는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양립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래를 안 먹어요. 급감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 먹는 수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를 계속 잡거든요. 일본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고래를 잡는 건 전통이다. 그 이유 하나로 고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를 먹는 이 전통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래를 잡는 거다. 그래서 2019년에 탈퇴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일본 학교에서 고래 급식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래의 맛을 알려줘야 된다. 일본의 전통을 잊지 않게 알려줘야 된다. 그 이유에서 고래 급식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시내에 고래 자판기까지 등장을 했고요. 좀 아이러니하죠. 좀 이런 모습 보면은 한국하고 또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최근에 한국에서는 개고기 금지법이 발의가 됐잖아요. 개고기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인데 한국은 법률로 금지시켜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래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 종인데 이거를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굳이 잡아서 전통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모습 보면은 한국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것도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 경쟁력 평가를 보면 한국이 22, 일본이 38위, 일본 같은 경우는 89년부터 92년까지 1위를 차지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디지털화가 되지 않아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커뮤니티에서 좀 논란이 됐던 TV 방송인데 이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수업을 받지 않으면 손님 앞에서 템푸라를 튀길 수 없다. 일본 장인이 제자를 엄격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보고 배우기를 10년,
재료를 본 순간 어떻게 튀겨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10년 걸린다면서 10년이 걸려도 못한다면 이 제자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제자는 10년을 배워서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슐랭 투스타를 12년 동안 받은 튀김 장인입니다. 자기 밑에서 제대로 튀김을 배우려면 10년, 최소한 10년은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최근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자기의 비법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요걸 보고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은 10년 동안 제자로 들어가서 배우느냐, 뭐 이러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게 꽤 이슈가 됐어요. 화제가 됐어요. 이야, 일본은 이렇구나라고 화제가 됐는데, 최근에 또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 영상이 또 올라오면서 일본의 비효율이 응축된 영상이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효율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다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장인 정신 때문에 일본이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문제도 일본에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워낙 그 장인 정신 계속 그거를 해오다 보니까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빠르게 변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날로그로 남게 된다. 제자의 제자, 아들의 아들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빠르게 변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뭐 정치하고도 관련이 있죠. 일본 정치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70년 가까이 지금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잖아요. 선진국 중에서 이러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정권이 뒤집히고 이 정권이 되고 저 정권이 되고 뭐 그게 정상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70년 독재면은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중국의 공산당하고 뭐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공산당이 일본 자민당의 독재를 보고 독재 집권을 배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민당이 내세우는 게 그거예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아소타로 같은 사람이 무슨 강연 같은 거 가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일본 정치 같은 경우는 또 세습 정치로 유명하잖아요. 세습 하면서 아버지가 뭐 총리면은 그 아들이 또 이제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습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하고도 겹치거든요. 세습이 된다라는 거는 일본 자민당의 시작은 일본 전범이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범의 사상이 세습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하고의 의견도 계속해서 엇나가게 되는 거고, 역사 왜곡, 뭐 독도, 위안부, 뭐 강제징용 이런 것들,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습은 곧 우리와도 연관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비자 보유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해외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보통은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한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외국 경험도 하고 뭐 영어 실력도 쌓고 뭐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일본은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 하면은 해외에 나가서 유학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유학생이 지금 뭐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3배가 적어요. 일본 유학생의 수가. 통계를 보면은 그만큼 해외에 안 나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국제 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좀 보고 듣고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정말 우물랑 개구리밖에 안 되니까 좀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왔냐 하면은 일본 젊은이들 해외 보내기 정책이 나왔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해외에 안 나가니까 이걸 보내기 위해서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게끔. 그런데도 안 나가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골머리를 썩히고 있고, 또 일본의 그 여행업계가 또 이것 때문에 안 나가니까 여행업계가 침체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비행기도 안 타고 여행도 안 가고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해외여행 해본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요거는 세대마다 갈려요, 답변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하와이나 대만 가본 적 있어요? 라는 대답이 좀 많이 돌아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여행 한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 하고 싶어요, 뭐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좀 예전에 돈이 있었을 때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 거고, 젊은이들은 현재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못 하는 거죠.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점점 경제가 쪼그라들다 보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은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죠. 우와, 우리나라가 이렇구나. 항상 일본에서 나오는 말이 동남아 수준으로 전락했다,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서
뭐 해외여행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아무래도 이제 출판 만화에서 웹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전설적인 만화 잡지 소년 점프가 편의점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내년 2월인가쯤부터 이제 편의점에서는 판매가 안 되게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본도 출판 만화에서 웹툰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출판 만화가 정말 아직까지는 커요. 메인이죠. 메인스트림인데 웹툰은 아직까지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작아요. 그런데 그 웹툰에서 차지하는 한국 플랫폼의 위치가 굉장히 크죠.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차지하는 게 한 80% 정도 되니까 뭐 그냥 독점하고 있는 거죠, 한국 기업이. 그것 때문에 좀 일본에서 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플랫폼에 잠식당한다. 그래서 뭐 일본 업계에서도 지금 많이 좀 힘을 쏟고 있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작가들도 연재를 하고 있긴 한데 웹툰 쪽에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실수를 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일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한국 웹툰을 보고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도 변화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웹툰을 배워라, 베껴라, 뭐 이러한 내용을 자극적으로 일본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한 거죠, 이 부분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내용을 영상으로 올렸더니 야, 일본 만화가 얼마나 대단한데 한국 만화가 여기에 비비고 있냐, 국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 만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만화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툰 플랫폼이 일본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어떻게 한국 만화가 일본 만화를 비빕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직까지 한국 만화는 일본 만화 넘어서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 질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일본 만화는 뭐 정말 세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출판 만화가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플랫폼 얘기입니다. 플랫폼에서 이제 한국이 웹툰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제 플랫폼이 웹툰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플랫폼이 정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 출판 전체로 보면은 전자출판으로 가고 있는데 전자출판의 93%인가요?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출판의 대부분이 만화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화의 80%를 한국 웹툰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